소리 성명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름을 짓는 데는 첫 번째 본인이 타고난 기운인 사주를 찾습니다. 사주를 찾습니다. 사주를 찾아서 이 사주를 가지고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찾습니다.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찾는데 이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찾는 흑설에는 흑불론이 있고 병양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부 여기에 관해서는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니까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 부분까지만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이걸 응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찾았으면 이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은 용신과 희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용신과 희신을 말합니다. 이 용신과 희신을 찾았으면 여기에 따라서 처음에 소리를 맞춥니다. 이 소리는 소리오행이라고 해가지고 맞히게 되는데, 이 소리오행에서는 목은 아음이며 기역입니다. 그리고 화는 설음이며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을 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는 후음이며 이음과 히읗이고, 금은 치음이면서 시읍과 지읍과 치읓입니다. 그리고 수는 순음이면서 미음과 비읍과 피읍입니다. 제가 전에 소리오행을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학파 중에서 소리를 말하는 학파가 토와 수가 바뀌어 있다라고 말하는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는 훈민정음을 기초로 해갖고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용하고 있는 모든 오행학설은 훈민정음이 아니고 동의보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리오행에는 크게 세 가지 학파가 있는데, 초성의 상생론을 쓰는 학파, 두 번째 자음의 상생론을 쓰는 학파, 세 번째 주음 종음론을 쓰는 학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초성의 상생론은 1970년도까지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거의 철학원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학파고, 그 다음에 이름의 초성들이 서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학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음의 상생론은 이름에 쓰이는 모든 자음들이 받침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자음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상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학파고, 요거는 90년도 초반까지 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것도 일제시대 때 그게 남아있고, 그리고 자음의 상생론 역시도 우리나라 이름 짓는 거에는 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걸 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리오행을 여기에 따라 맞췄다면, 예를 들어서 용신을 목이라고 해서 찾았고 희신을 수라고 해갖고 찾았다면 이름은 기읍과 미음, 비읍, 피읍이 들어가도록 이름을 지으면 돼요. 소리오행은 이렇게 하고 지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맞게 삼원오행을 맞히는데, 삼원오행의 기준은 이 용신과 희신이 아니고 성입니다. 성에 맞게 지는데, 삼원오행에는 네 가지 정도의 학파가 있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삼원오행을 마치고 나면 수리오행을 마치게 됩니다. 수리오행은 숫자의 조합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숫자의 조합을 수리오행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는 자원오행을 마치게 돼요. 자원오행은 한자의 모양 그리고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학파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이름을 만드는 것을 장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해야 되는 수리오행은 어차피 한자의 획수를 가지고 말하는 거고, 삼원오행 역시도 한자의 획수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두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두 가지 다를 만족하는 획수를 찾아버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되니까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오늘 수리 오행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따로 안 적어도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다 보면 제대로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름을 지으면 소리부터 맞추고 3번 맞추고 소리 맞추고 좌우 맞춘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굳이 적어가지고 외우지 않더라도 자꾸 보다 보면 제대로 외우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수리 오행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 오행이라는 거는 제가 미분을 드렸는 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오늘은 수리 오행을 여러분들한테 쭉 다 하는 방법 이런 거 설명하기 앞서서 수리 오행이 과연 어떤 건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수리 오행에 관해서 우리 오행학, 사주학, 오행학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 근본으로 해가지고 오행의 특성을 연구하는 거라서 우리나라 전통 고유의 것이 맞는데, 사주학 같은 경우는 일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만든 사주학을 중국 것 신양 해가지고 대만을 통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쓰고 있으니까 이 수리오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수리오행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오늘 수리오행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수리오행의 시초는 우리 보통 보면은 시중에 있는 책, 제가 쓴 책을 제외하고 모든 책에는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교보문고에 가서 보시면은 제가 쓴 책을 제외하고 모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송대 최우봉이라는 학자가 80일 수원도를 만들어서 그 수원도를 기초로 해갖고 수리의 의미를 만들었는데, 그 수리의 의미에 의해 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 길한 것과 흉한 것을 구분하고 이를 무슨 비긴장 해가지고 중국의 어떤 왕실에서 전통적인 비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런 식으로 모든 책에는 다 그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는 중국의 왕들 이름들을 다 들고 왔었어요. 명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다 들고 와가지고요. 명나라 부터 해가지고 쭉 봤는데 왕이 수리가 맞는 왕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 임금 왕들 같은 경우는 누르하치 이래버리니까, 그죠? 이 수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이 막 돼버려요. 그러니까 수리는 중국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근거가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뒤에 가지고 왔는데 오늘 한번 이걸 읽어봅시다. 송대 최고봉이라는 사람이 81 수원도를 만들었는데, 이는 한자의 획수에 의한 기lum을 설명한 것으로 이를 수리성명학의 시초로 생각하는 이가 대부분이나 이는 어느 부분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며 중국 역시 사용하였다는 흔적이 없어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수리 오행학은 일본의 학자 구마자키 게노의 학설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이를 구마자키식 수리론이라고 한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일본의 지금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선명의 신비라는 책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구마자키식 수리성명학은 원형 이정의 사격을 가지고 80일 수리의 조견표를 비교하여 운명을 풀어가는 사주법을 변형시킨 것으로 초년운, 성년운, 장년운, 노년운의 사주풀이법과 연관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일본식 점수락과 그 맥을 거치함으로 학문적으로는 전혀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며 수리성명학 역시 우리의 소리학과는 맞지 않아 사용치 않아도 무방하나 대한민국의 모든 장명원 또는 천학원에서 다 쓰고 있으니까 단돈 10원을 받더라도 돈을 받고 지어준 이름에는 반드시 이거를 맞춰줘야지만 고발을 안 당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제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고, 뒤쪽에 보시면은 대구 MBC 한자 획수로 짓는 장명법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프린터로 드린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대구 MBC 한자 획수로 짓는 장명법은 일제잔재라는 그 제목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거는 대구 MBC 방송국에서 대군국 PD라는 분이 실제로 우리나라 경술국
연 1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만들었던 거예요. 방송을 했던 거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 가는 길을 묻다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아직도 일본식 장명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자화상, 이름에 관한 방송사상 최초의 다큐멘터리로 이걸 되돌아본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한자의 획수에 의한 수리성명하기, 일제강점기에 현 일본의 종교법인 오성각의 창시자 구마자키 게노가 만든 장명법이라는 것을 장명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한글말 이름이 한자 이름보다 더 기억하기 쉬운 좋은 이름이라는 사실을 서울대학교 병원 MEG 센터와 함께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라고 해가지고 제목으로 이렇게 써서 밑에 내용들을 썼어요. 그 보도 내용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평생을 통해 다른 이에 의해 불려진다. 이름은 단순히 몇 음절의 단어가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나요, 한 개인의 또 다른 영혼인 것이다. 그래서 이름은 나인 동시에 특정 민족에 있어서 그 총합은, 이름의 총 모양은 타 민족과의 차이를 잘 드러내는 정체성이 된다. 왜 우리나라 이름하고 일본 이름 다르잖아, 그죠? 일본은 뭐 구마자키, 야마자키, 뭐 스즈키 뭐 이런 식이고요. 우리는 이정재, 뭐 박운호, 김수동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르잖아, 그죠? 미국은 탐, 뭐 존스, 뭐 아담 뭐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게 민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민족의 영혼인 우리의 이름은 일제강점기에 창시개명을 통해 그 정체성이 송두리째 훼손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원형을 회복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자, 순자 이거는 악기고 아닙니까? 자자, 그죠? 이름에 옛날에 영자, 순자 이렇게 자자 들어가잖아, 그죠? 이걸 이제 일본식으로 악기고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 이제 영자, 순자와 같이 해가지고 요거 개명사위였어요, 한때. 그래가지고 자자 끝나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이유 없이 다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자로 끝나는 일본식 이름이 이제 싹 다 없어져서 거의 자취를 감춘 요즘에는 우리 주위에 일본식 이름이 더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름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성명학의 대가 구마자키 게노라는 일본인 장명가의 수리 성명학의 그 철학적 기초를 두어 수많은 우리 아이의 이름들이 아직도 일본식으로 지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수리 성명학이 지금 철학원에서 다 짓고 있는데 이 수리 성명학이 일본 거면은 우리 일본 이름 짓는 거 맞잖아, 그죠?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한자의 획수로 이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이 장명법은 일본에서는 게노가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도 일본의 신생아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 수리성명학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명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철학원에 가면 이거 안 맞추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맞춰줍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안 맞췄다 고발당했다고. 개명을 해줬는데요. 이름 제가 개명을 해줬어요. 개명을 해줬는데 이게 그때 40대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개명을 해줬는데 이 한자가 수리가 맞는 게 없더라고요. 좋은 걸 찾아주니까. 그래서 제 이름도 수리가 안 맞아요. 제가 제 딸 이름도 수리 안 맞췄거든요. 제 큰딸 이름이 현지, 둘째 딸이 현서인데 둘 다 수리가 안 맞아요. 수리 안 맞췄어요. 제 아버지도 장명가였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 오행학자였고 장명가인데 제 이름도 수리 안 맞거든요. 7회, 5회, 당장 12회기예요. 안 맞아요. 굉장히 나쁜 소리입니다. 안 맞아요. 그 다음 이거 19회도 굉장히 나쁜 소리예요. 안 맞아요. 하나가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짓겠어요? 제 딸 이름도 제가 이름을 짓지만 수리 안 맞췄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죠? 어디 가서 수리 안 맞췄다 소리 듣고 나한테 찾아왔더라고. 왜 수리 안 맞췄냐고. 그래서 그거 우리 게 아니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죠? 그 다음 날인가 경찰서에 연락이 왔더라고. 돈을 환불해 주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조사를 받든지 그리고 돈 환불해 주고
그 사람 개명을 해주느라고 그거 수리 맞춰서 개명해주느라고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을 혹시라도 지어줄 때는 수리가 이번 건 맞지만 가능하면 맞춰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뒷 문제가 돼요. 없습니다. 왜냐면 보통 철학원의 사람들은 제가 이 사주학이 1번 겁니다 라고 100번 떠들어도 사실 실제 우리나라 사주학은 엉터리 사주학들입니다. 전부 다 대한민국에 있는 나와 있는 지금 사주 보는 사람들 100명 중에 10,000명 중에 9,999명은 다 엉터리들입니다. 사실 저 알아요. 그렇지만 그 얘기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서 10,000원 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름 짓는 것도 수리성명학부터 해가지고 이거 전부 말도 안 되는 건 제가 아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이름을 안 맞춰갖고 지어주면 잘못됐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이게 일본 거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비록 맞춰는 좋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 거 아닙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하고 알고 그래도 뭐 이거 맞춰준다고 해갖고 뭐 나쁜 거보다는 뭐 만의 일이라도 좋은 쪽이 아니겠나라는 그죠? 그런 면에서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이게 일본 건지 우리나라 건지도 모르고 그죠? 그냥 뭐 이거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맞춰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이름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성명학의 대가 구마자키 게노라는 일본인 장명가의 수리 성명학의 그 철학적 기초를 두어 수많은 우리 아이의 이름들을 아직도 일본식으로 지어가고 있다. 한자의 획수로 이름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이 장명법은 일본에서는 게노가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이 수리 성명학은 놀랍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명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 수리성명학은 한자의 이름의 획수를 81회까지 정해놓는데 그 반 정도가 나쁜 획수다. 거의 대부분이 짝수 획수는 나쁜 거고 몇 개만 제외하고요. 홀수 획수는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름도 좋지 않은 이름으로 판단해 개명을 권유받는다. 우리 이름이 성 앞에 일명 가성의 새로운 성을 만들어 일본인처럼 네 자의 이름으로 장명을 하는 방법이다. 세자의 이름이 대부분의 우리 민족에게는 기본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장명법이다. 그래서 웬만한 이름이면 최소한 한 격 이상은 흉수가 나오게 되고 장명가들에게는 이것이 무기가 돼서 개명을 권유받게 된다라는 그런 주 내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쭉 있는데 중간 좀 보면 이래 있어요. 수리성명학은 아직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장명서적에 한자의 획수로 인간의 기륭화법을 정하고 아이들의 이름에 이를 적용시키는 장명법은 거의 빠짐없이 볼 수 있다. 지금 교보문고에 나와 있는 장명서적 중에 이거 안 다루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장명법이 창시 개명 당시 이 땅에 퍼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말 수리성명학은 창시 개명 때 널리 퍼진 것일까? 우리는 그 실마리를 일제강점기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 1940년 3월 16일 한 광고에서 찾을 수 있었다. 창시 개명이 실시되고 한 달이 조금 지난 그때 구마자키 게노의 수리성명학 장명 광고를 찾아낸 것이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 철학원이 창시 개명 당시에 장명원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어제 종로경찰서 근처에서 그죠?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그게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장명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창시 개명은 우리 민족의 이름을 반년 만에 80%나 바꿔놓은 인류사 유례없는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 200여 개의 성을 중심으로 친족으로 묶여있던 조선과는 달리 일본은 약 30여만 개의 시로 성씨를 가지고 친족이라는 장애물 없이 각 가족과 서로 천황이 아버지고 국민들은 자식이다라는 그런 체제로 묶여있는데 이를 한국 신민화 정책으로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내 최초로 대구문화방송 특집 취재팀은 일본 현지에서 게노라는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우선 우리는 도쿄 진보초 고서점가의 점이나 역학 관련 서적을 취급하는 하라 고서점이라는 곳에서
개노의 역작인 성명의 신비라는 책을 발견할 수 있었다. 31년간이나 출판되고 있으며 70여 회나 재판된 이 책은 일본 성명학 책으로는 장기간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 31년간 70여 판 재판됐으면 진짜 떼돈입니다. 제 책이 지금 3판 나왔거든요. 제가 나온 게 10년 좀 훨씬 더 됐는 게 3판 나왔어요. 3판 나왔는데도 출판사 돈 벌었다 그랬거든요. 30판 나왔으면은 70판 나왔으면 출판사 재벌됐습니다. 이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 일본 성명학 책으로는 장기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이 책에 적힌 주소를 기반으로 하여 취재팀은 개노의 장명소를 도쿄의 오다쿠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의 장명소는 도쿄의 상류층을 대상으로 종교법인 오성각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었지만 1881년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이 개노라는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손자 며느리인 구마자키 카즈사가 가업을 잇고 있었다. 카즈사는 개노의 수리성명학이 아직도 한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다. 그에 의하면 개노의 수리성명학은 이곳에서 장명을 다시 배우고 돌아간 조선인 문화생들에 의해서 퍼졌다고 한다. 그런데 국내의 일부 장명가는 개노의 수리성명학이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일본식 성명학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동양철학, 중국식 성명학으로 봐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우리나라가 있는데 일본에서 바로 넘어오면은 일본 거고 일본 게 중국 갔다가 넘어오면은 중국 겁니까? 이런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넘어갔다가 와도 일제 아닙니까? 일본에서 텔레비 만들었는데 중국에 수출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서 그 텔레비를 샀어요. 이게 중국제입니까? 일제잖아. 그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 MBC의 취재로 수리성명학 구마자키 문화생들에 의해 직접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이 밝혀졌다. 손자 며느리의 증언에 의하면 1941년 창씨개명이 실시되기 몇 해 전부터 경성, 즉 서울에는 개노의 문화생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조직이 있어서 수리성명학을 체계적으로 전파했다고 한다. 이게 창씨개명 때 이름을 만들 때 수리성명학이라는 거를 이 총독부하고 같이, 그러니까 총독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주관하는 곳이었던 종로경찰서 이쪽에서 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이름을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80%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이 앞에 개노의 문화생들의 장명소가 쭉 있었죠. 그러니 떼돈이 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70년대까지 그 제자의 제자 꼬리를 물고 수리성명학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우리는 이 이때 단절된 이전에는 수리성명학이 없었는데 이 이후부터 있기 시작하니까 이때 있는 우리는 이게 마치 우리나라 거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요때 일본에서 넘어왔다라는 것이 지금 이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 조선시대에 뭐 누구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귀화한 그 사람도 보니까 수리성명학으로 보니까 엉터리더라. 옛날에 왕들이 하사했는 이름들, 우리나라 왕들 이름들, 그 다음에 뭐 고관 대작들의 이름들, 제가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뭐 사육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뛰어난 문장가들, 이런 사람들, 그죠? 이름들 다 한자로 해보면 수리가 많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수리를 예전에는 안 썼다 소리입니다. 이전에는 수리라는 게 없었고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래서 역사가 왜곡돼 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죠? 정말 제가 참 삼국지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한 9번, 10번 정도 읽었어요.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 나오잖아요. 그죠? 적벽에 한번 갔다 오신 분은 참 웃는데요. 그 다음에 삼국지에 보면은 이 제가공명이 남만의 맹액을 8번 잡았다가 9번 풀어줘서 감독을 시켜요. 그래가 이제 남만의 사람들을 이 제갈공명에게 충직한 하수인이 되도록 만들어준 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치우왕이 중국 한나라의 헌원왕을 8번 잡았다가 9번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치우왕을 전쟁의 신이라고 해요. 치우왕은 우리나라 14대인가 당군입니다. 중국은 치우가 자기네 군주, 변방의 군주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죠? 아리랑을 자기네 거라고 문화유산에 등재를 했죠. 등재 신청했어요. 장수왕릉, 광개토대왕비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있어요. 우리나라 오행왕이요. 누군가가 이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고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유지하지 않으면 100% 다 중국 거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게요. 오행학을 우리가 사주를 본다든가 뭐를 보게 되면 반드시 간지를 보잖아. 그죠? 뭐 경술, 갑자, 뭐 간지를 쓰잖아. 그죠? 중국은 간지를 쓰지 않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간지학이 나오냐는 거죠. 일본도 간지를 쓰지 않아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보경장 간지 아닙니까? 그죠? 중국은 홍건적의 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가보경장 뭐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다 간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임오군란 그 다음에 뭐 사화도 무오사화 갑자사화 조선시대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다 간지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하나도 이런 게 없어요. 일본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주학을 중국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책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론을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주학도 지금 중국에는 원래 사주학이 없었어요. 중국은 거의 대부분 점술학입니다. 당사주 같은 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냐면요. 이거를 전략적으로 퍼뜨렸어요. 왜 퍼뜨려야 되냐면 한족이란 나라가 어느 이민족, 부족을 그죠? 하나를 복속하고 나면은 그 부족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의식적으로 퍼뜨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제가 사주학 시간이 아니라 갖고 나중에 사주학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명학에는 이 수리 성명학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하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이름 짓는 거, 왜 우리나라 이름을 왜 일본에서 우리나라 오행학을 그렇게 말살시키려고 그랬느냐. 우리나라 성명학을 왜 그렇게 말살시키려고 왜 이름을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이름 안 바꾸는 놈들 다 잡아가두고 왜 그렇게 노력했느냐. 이 이름이 자기네들이 일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왜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오행학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고 문화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는지 일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은 가진 노력을 다 했어요. 제가 이 학문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들 무당 알잖아요. 무당 보면 대나무 꽂는다고 돼요. 지금도 무당집 앞에 가면 대나무가 꽂혀 있어요. 옛날에 우리 무속인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오행학자들, 우리나라 선비들은 다 오행학자입니다. 우리나라 선비들 치고 오행학을 공부하지 않은 선비는 한 명도 없어요. 기초적인 것들은 다 공부합니다. 이름을 선비들이 다 지어주니까. 그 선비들을 세워놓고 그죠? 그 옆에 일본 그 무당 비슷한 사람 가다나 쓰고 대나무를 하나 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 옛날 사진들 보면 그죠?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요 옆에 일본 무당 하나 써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 된다 그러면 속칭 뭐 속어로 늘 그런 얘기해요. 대나무 꽂는다 소리예요. 대나무 세운다. 이것 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렇듯이 굉장히 많이 위조했어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간혹 보면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부인들한테 막 남자들 막 뭐라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는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여자를 굉장히 존중을 하고요. 선비들은 그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내당 사모님한테 하대를 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고요. 왜 옛날 사람들 제가 그때 우리나라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꼼짝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모님 하나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남자들이 척을 몇 명씩 두고 부인을 몇 명씩 뒀는데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모든 경제권을
집안의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여자가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요. 밖에 가서 백날 바람을 피든 딴 여자를 10명을 됐다 놓더라도 그죠.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돈 안 주면 쟤들 굶어 죽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들은. 왜냐면 그냥 이 남자가 며칠 데리고 노는 그런 여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는 용돈으로 이 남자는 사는데. 그래서 왜 이렇잖아요. 서자. 만약에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죠. 돈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서자한테 내 서자는 내 자식인데 그죠. 몰래 먹고 살게 해주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사극 같은 경우 서자는 하인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경제권을 여자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이 딴 여자를 잠시 어울리더라도 여유있게 봐주는 거죠. 지금 여자들이 가장 겁내는 게 남자가 혹시 밖에 나가서 뭐 바람이 난다든가 뭐 어떻게 하면 가장 겁내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재산이 그 여자한테 넘어갈까봐 겁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재산을 100% 내가 가지고 내 손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겁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니 며칠 놀다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듯이 조선시대는 모든 권한을 여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사임당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원짜리 표시 모델을 합니까? 그죠? 맞잖아요. 이황은 1,000원짜리입니까? 1,000원짜리죠. 이 사람들 다 성균관 동문 아닙니까? 맞죠? 이황은 1,000원짜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 얼마짜리입니까? 그런데 이 사임당은 5만원짜리 아닙니까? 제일 부자라니까요. 실제로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임당 남편 이름이 원수라 그랬잖아요. 이 원수. 하도 원수 같은 짓을 해갖고 지금도 옛날을 그러면서 아이고 이 원수 같은 사람 이래가지고 이 왼수가 됐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듯이요. 그만큼 옛날에 우리는 여자들을 존중했었어요. 뭐 여자를 사도로 패고 이런 문화는요. 일본 문화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 문화를 그렇게 일본은 바꿔놔버릴 거예요. 사주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명학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수리성명학은 이렇게 보도가 나왔듯이 100% 일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여러분들이 수리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성명학은 이러한 원리로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거로 간혹 사주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웃기더라고요. 이거 갖고 사주 보는 사람 진짜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제 이름입니다. 이 시는 7액이에요. 1, 2, 3, 4, 5, 6, 7액입니다. 발을 정자는 5액입니다. 제 아버님이 저에게 항상 늘 정도로만 바르게만 살아가라 해서 이 정제라고 지어줬답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12액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수리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이 5액과 12액을 두 개를 더해요. 이거 저번 시간에 3원에서 배웠죠. 그죠? 이 획수와 이 획수를 더해요. 중성과 종성. 그러니까 5액과 12액을 더합니다. 그러면 몇 액이냐면 17액이 나오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제가 다음 시간에 수리표를 여러분들한테 인쇄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잊어먹고 수리표를 안 가지고 인쇄를 못 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와 이자를 더해요. 그러면 7액과 5액. 그래서 12액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거와 이걸 더했고 이거와 이걸 더했어요. 이제 안 더한 거는 이거와 이거 안 더했죠. 그죠? 그래서 성과 종성을 더합니다. 7과 12. 그래서 그러면 19액이 되죠.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를 다 더합니다. 7, 5, 12. 이렇게 다 더하니까 17에 17이죠. 17에 7 더하니까 24다. 그죠? 이렇게 나오죠. 수리표에서 요 17의 의미, 12의 의미, 19의 의미, 24의 의미가 네 가지가 다 좋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이 수리오행법입니다.
17의 뜻은 아마 명진격, 이래서 참 좋은 뜻일 겁니다. 길한 뜻이에요. 아주 길한 뜻입니다. 12액은 파멸격해서 아주 흉한 뜻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막 대흉한 뜻입니다. 19액도 고난격해서 아주 흉한 뜻이에요. 24액은 입신격해서 좋은 뜻입니다. 자, 만약에 수리성명학이 가치가 있는 것 같았으면 저희 아버님은 저보다 진짜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 한 반 정도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저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국내 진짜 하나씩 한다는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사주좀 배우려고 난리였거든요. 한 번씩 제가 배우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진짜 있잖아요. 돈이라는 데 가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 방문 옆에 그죠? 이만한 상자를 하나 둬요. 상자 뚜껑 없는 상자. 뚜껑 없는 상자를 두고 그죠? 누가 한 사람이든지 들어왔다 나가면 그죠? 상자에 고맙다고 뭐 한 개씩 넣어놓고 가요. 그러면 이제 저 집에 일하시는 분이나 뭐 다른 분들이 그죠? 뭐 돈 필요하면은요. 돈 세지도 않아요. 그냥 그 상자에서 봉투 하나 들고 가서 쓰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는 분인데 제 이름을 자식이 그 눈에도 안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막내 자식의 이름을 이따로 짓겠습니까? 그죠? 이거 몰라가 이따로 짓겠습니까? 저도 제가 자식이 둘이거든요. 첫째가 이현지예요. 어질 현자예요. 지혜로 진짜 7액이고 15액이고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12액입니다. 한번 봅시다. 정말 제 휴대폰에 내 꿈 이렇게 적혀있는 내한테 가장 소중한 내 큰딸입니다. 맞춰볼게요. 두 개 더하면 27이죠. 굉장히 흉한 뜻입니다. 혼자 산다는 과부팔. 두 번째 1에 더하면 얼마입니까? 22죠. 이것도 굉장히 흉한 뜻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요. 무지막지하게 흉한 뜻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34. 맞죠? 19에다 34. 이것도 아주 흉한 뜻입니다. 네 가지가 다 흉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큰딸입니다. 의미가 있다 그러면 내가 따로 짓겠습니까? 그죠? 나도 그래도 참 이름 짓는다고 책을 참 몇 권이나 썼고 이름 내한테 와서 돈 비싸게 주고 짓는데 내가 이름을 만약에 이거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면 이따로 짓겠습니까? 제 큰딸입니다. 둘째 딸은 더해요. 둘째 딸도 이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방법을 알아놓으시라는 거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는데 요거를 뭐라고 해요? 원격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형격, 형태를 갖춘다 해서 형격. 요거를 이격, 요거를 정격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하는 걸 갖고 그죠? 요렇게 한 가지 기술을 배웠잖아요. 이거 갖고 사주 보는 사람도 있어. 사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요거는 초년운입니다. 이렇게 되게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정말 많아요. 이 우습게 보이죠? 달성공원 앞에 가면요. 내 장담합니다. 한 10집은 이래 봅니다. 한 30개, 40개 있으면 한 10개는 이래 봅니다. 근데 그거 보고 좋다고 그죠? 그거 돈 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이 초년운이에요. 이 사람은 초년이 길하니까 아주 잘 살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년운입니다. 청년운이죠. 요거 형격.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 때 아주 나쁘니까 진짜 청년 때 고생했을 기다. 고생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장년운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살아가는 그때의 운입니다. 19에 나쁘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은 어렵게 힘들게 살기다. 와이프하고 사이도 안 좋고 막 그래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노년운입니다. 좋네 그죠? 니는 늙어갖고는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런 소리 합니다. 사주 보러 가면 진짜 이렇게 봐요. 많습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4개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원형 이정이라 해서 수리 오행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걸 갖고요. 근, 묘, 화, 실 이렇게 해서 사주다 얘기합니다 진짜로. 정말 이렇게 해요. 인터넷에도 이런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배우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잖아요. 내 딸내미 이름도 따로 지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도 이러진 않은데, 그죠? 필요 없는 거 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이래 써놓으면, 그죠? 와, 맞는가 봐, 이래요. 이 사람 초년에 곧 17회기니까 길하잖아요. 이 사람 초년에는 참 행복했을 거다.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초년에는 행복했거든. 맞네. 이래 돼버린 겁니다. 청년은 이 사람은 청년 때는 고생했을 거야. 정말 내 청년 때 진짜 고생했거든요. 공부하느라고 진짜 머리 애먹고 고생했잖아, 그죠? 그 생각이 난다니까. 그래버리면요. 행복했던 생각은 안 하고 맞네 이래버립니다. 그 다음에 장년운동은 뭐 어떻다, 그래 됩니다. 실제로 사주는 그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여기 사주 풀어보세요 해갖고 뒤편에 해놨죠. 이렇게 사주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사주 시간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지만 이렇게 다 적어요. 이 사람은 몇 년도에 이혼하게 되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자 덮으시고요. 사주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 사주를 이렇게 봅니다. 이거 엉터리예요. 이거 보지 마세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단돈 100원이라도 받았다면 꼭 맞춰줘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면요, 이걸 맞춰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소리 오해는 학파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한 3개 된다고 그랬죠. 무어가 학파까지 하면 한 10개 됩니다. 삼원 오해는 큰 것만 4개라고 그랬죠. 자원 오해는요, 큰 것만 2개예요. 수리 오해는 몇 개일까요? 1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어딜 가도 이거 다 똑같아요. 그 다음 그 뜻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춰줘야 돼요. 그 대신 여러분들 자제분 이름을 지으실 때는 아이고 우리 교수도 보니까 아 이름 저 따로 짓더라 나도 따로 짓란다 이래갖고 이거 안 맞춰도 관계없습니다. 얘한테 제일 좋은 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꼭 맞추도록 하세요. 방법은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못 맞춰요. 이거 다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정신대 정신대 19액인데 15액하고 14액을 한번 써볼까? 29액 이건 좋은데 이거는 34액 많이 나쁘더라. 그럼 또 이거 못 쓰고 또 뭐 13액을 한번 써볼까? 이래갖고는 머리 터져갖고 못 찝니다. 힘들어갖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에 표를 들여놨어요. 여기에 이거 들여놨지, 그죠? 숫자. 이게 뭐냐면요. 다음 것을 드리세요. 이게 뭐냐면 3은 이게 수리가 다 맞는 획수들입니다. 요렇게 이름 제가 1획 2획 들어가는 거 뺐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한자에서 1획짜리 한자는 한일자밖에 없습니다. 딴자 점 하나 찍는 거 한일자밖에 없어요. 2획짜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뺐어요. 그 다음에 2획짜리도 거의 없고 이래갖고 뺐어요. 몇 획부터? 5획부터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요 짝대로 하면 수리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은 2획이 있는데 2획이라고 해서 없앨 성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성씨들을 제가 기록을 다 해놨어요. 여기 보면 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 모든 성씨들입니다. 예를 들어 2획의 성씨는 내시와 복씨가 있습니다. 3획의 성씨는 우씨, 천씨, 대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4획의 성씨는 개씨, 공씨, 그 다음에 근씨, 문씨, 병씨, 방씨, 수씨, 태씨, 천씨, 유은씨, 원씨, 편씨, 화씨, 왕씨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 획수의 성씨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씨잖아, 그죠? 맞죠? 그러면 6획이겠죠? 6획에 보면은 박씨 있죠? 뒷장에, 그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짝대로만 획수대로만 찾으면 수리는 무조건 좋은 뜻이 나옵니다. 어떻게? 박씨잖아요. 첫 배 보니까 5하고 10대 있죠? 6획이죠? 두 개 더하면 15잖아요. 요렇게 더하면 11이죠. 요렇게 더하면 16이죠. 세 개 다 더하면 21인가요? 이렇게 되죠. 이것도 좋은 뜻이에요. 통솔격. 이거 신성격, 부흥한다 해서 굉장히 좋은 뜻이고요. 16격, 덕망격이라서 덕이 많다고 좋은 뜻이고요. 21에 굉장히 부자 된다는 뜻이에요. 다 좋은 뜻이잖아요. 여기 있는 짝대로만 하면은 여러분들 수리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씨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한자를 10획에서 찾았다. 그럼 나머지 자는 5획짜리에서 다 찾으면 돼요. 그럼 무조건 수리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짓기 얼마나 쉽겠어요, 철학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어요. 그런데 요렇게 해가지고 짝대로 여기 보면 50, 52, 5핵하고 12핵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5, 18, 5핵과 18핵을 써도 수리는 좋은 게 나온다는, 다 좋다는 뜻이에요. 70, 그러면 7핵과 10핵을 써도 다 좋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 17, 그럼 12핵과 17핵을 써도 다 좋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 23, 이러면 12핵과 23핵을 써도 다 좋다는 뜻입니다. 수리는 이대로 하면 무조건 다 맞다는 뜻이에요. 성이 무엇이죠? 장씨요. 장씨요. 맞죠? 11핵이에요. 그러면 11핵은 한번 넘겨봅시다. 뒤편에 보면 11핵 있어요. 장 있나? 진짜 한번 봅시다. 11핵의 성씨, 거기에 보니까 강씨, 변씨, 마씨, 반씨, 범씨, 빈씨, 설씨, 양씨, 어씨인 다음에 장씨 있죠. 장씨는 그러면 5핵과 10핵을 쓰면 다 좋은 게 나와요, 수리가. 그 다음에 5핵과 13핵을 써도 수리가 다 좋은 거 나옵니다. 바꿔도 돼요. 10핵과 5핵을 써도 됩니다. 그 다음 13핵과 5핵을 써도 다 좋은 뜻이 나옵니다. 요게 수리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수리 짝이에요. 수리가 요대로 획수대로만 하면 무조건 다 좋게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짝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맞게 3원도 맞는 것만 다 맞는 거를 딱 찾고 나머지는 다 지압버리고 그거 고액만 찾으면 수리 3원이 동시에 맞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5핵 10핵 그랬죠. 6핵 6핵은 3원으로 뭡니까? 잊어먹었죠 또. 참. 1, 2, 3, 4, 5, 6, 7, 8, 9, 10 쉬워요. 쉽다니까 이거 외우기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자, 6핵은 뭡니까? 토죠. 3원으로. 5핵은요? 토. 10핵은요? 수. 토수. 안 되네요. 대립이니까, 그죠? 그래서 5핵 10하고 10핵을 쓰면은 수리는 맞는데 3원이 틀렸다. 그럼 이거 쓰면 안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이거 쓰면 수리는 맞는데 3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아까 6핵이었죠. 6핵이 여기 있어요. 5핵 10핵 이거 쓰면요 성이 6핵이잖아요. 6핵 5핵 12핵이에요. 그러면 수리는 이거 쓰면 다 좋아요. 수리는 다 좋은 거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17 아주 좋은 뜻이고요. 이렇게 하면 11 정말 좋은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18 욕 같은데 발전격이라서 굉장히 좋은 뜻이고요. 3개 다 하면 23 맞죠? 23도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공명격이라서 명예를 얻는 획수라서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3원이 맞는가 한번 봅시다. 6획은 토 5획은 12획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2획 쓰면은 수리는 맞는데 3원이 안 맞으니까 이거 쓰지 맙시다. 우리. 두 개 동시에 맞는 거 써버리면 두 개 동시에 맞잖아. 그죠? 그 다음 게 5획과 18획이 있죠. 그렇죠? 이거 수리 쓰면 다 좋아요. 이거 수리. 무조건 이거 수리는 다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23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공명격. 이렇게 하면 11 아까 좋다 그랬죠. 이거 24도 굉장히 좋은 뜻이고요. 다 더해갖고 24니까 29도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수리로는. 그러면 3원으로 한번 보자고. 이거 토죠. 이거는 좋네요. 그래서 5획과 18획짜리를 박 씨한테는 쓰면 3원과 수리가 동시에 맞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박 씨한테는 5획과 18획짜리를 쓰자.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면 되겠죠. 그 지금 거기다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5획과 18획.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6박씨. 딱 쳐놓으면 6획성에 5획과 18획은 좋죠. 다음으로는 6획성에 다음 게 7획과 10이죠. 70대 있네. 그죠? 6획이니까 수리는 다 좋은 뜻입니다. 3원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3원이 뭐죠? 6획은 토. 7획은요? 10획은요? 좋네요. 딱 연결이 되네. 그죠?
그러니까 7핵과 10핵도 동그라미 딱 쳐놓읍시다. 우리 이거 앞으로 이름 지을 때 이거 쓰자고요. 그러면 수리 3원이 동시에 맞아요. 박씨 이름 지을 때는 7핵, 10핵이나 5핵, 18핵을 딱 쓰면은 수리가 무조건 좋은 뜻이 나와요. 3원도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자고요. 다음에 9핵, 9핵이에요. 수리는 무조건 좋은 뜻입니다. 이거. 이 조합을 하면. 이거는 3원으로 하면 우수수도 아니고 토수수네. 그죠?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돼요. 수리는 맞는데 3원이 틀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10회과 15회거든요. 6회 토죠. 안 되죠? 이것도 X예요. 그 다음에 10회과 19회거든요. 토, 수. 안 되죠? X예요. 그 다음에 11회과 12회거든요. 이거는 토죠? 목목토 안 되죠? 그래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11회과 18회거든요. 토, 금. 안 되죠? 그래서 X예요. 12회과 17회거든요. 이거는 목이죠? 이거는 금이죠? 토, 목, 금 안 되는 거죠? X. 12회과 19회거든요. 토, 목, 수. 되나요? 안 되죠? 또 X. 그 다음에 12회과 23회거든요. 6, 12, 23. 자, 이거는 토. 이거는요? 이거는요? 화. 목화토 되네, 그죠? 됩니다.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되는 게? 3개. 3개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한자를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3회는 없어요. 한자가. 23회짜리 한자가 없습니다. 23회 찾으려면 정말 눈 빠지고 찾아도 한 5자도 안 됩니다. 그거 찾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죠. 필요 없잖아요. 없는 한자를 횟수 쓰고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18회도 잘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그럼 지워버리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70. 71개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박씨도 이름 지을 땐 7회과 10회에서 다 짓는 거예요. 이해가시지, 그죠? 그래서 박씨들이요, 이름 짓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박씨 이름을 지었다. 박씨. 여기 10획 쓰면, 여기 몇 획? 7획 쓰면 돼요. 여기 7획 쓰면, 여기 10획 쓰면 돼요. 그러면 박씨는 수리와 3원이 동시에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사주를 찾아보니까 얘 이름이 용신이 수고, 희신이 용신이 금이고 희신이 토 이래 나왔다 칩시다. 쉽게 제일 쉽기 쉬우니까 이렇게 나왔다 쳐요. 그러면 여기 시읒, 지읒, 치읒이 토는 이응, 이응. 중심 오행, 보조 오행이니까 이거 가운데 이거 D자 넣으면 되죠. 박씨예요. 여자라고 치자고. 박씨. 그럼 이거 가운데 넣어갖고 서자를 쓰든 지자를 쓰든 채자를 쓰든 쳐보자고. 7회 10회에 나오는 게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지자 있어요. 지자 있어요. 무슨 지자냐? 뜻지자 7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앉아 있어요. 편안한 앉아. 10획이에요. 이렇게 지면 지었어요. 만약에 아까 용신이 금토 나와가지고 획수 박씨다 여자다 지었으면 박지안 이렇게 쓰면 소리 맞았죠. 일단 소리 맞췄잖아요. 3원 소리 동시에 맞는 거 썼죠. 그래서 이거는 소리 3원 수리가 동시에 맞는 이름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짓는 거예요. 쉽죠? 자원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으면 돼요. 그건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박씨만 내가 들었는데 나머지 성씨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동그라미를 다 쳐드릴게요.